1920년대 할리우드 무성영화의 전성기에 스턴트맨 로이는 위험천만한 말 위 장면을 촬영하던 중 치명적인 낙상사고를 당합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채 병원에 입원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지죠. 설상가상으로 그의 연인은 영화의 주연 배우와 떠나버리고 로이는 삶의 의지마저 잃어갑니다. 같은 병원에는 오렌지 농장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5살 소녀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영어가 서툰 알렉산드리아는 우연히 로이를 만나게 되고 둘은 떨어져서 다쳤다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지죠. 로이는 알렉산드리아에게 5명의 무법자가 악당 로디어스에 맞서 복수를 꿈꾸는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어두운 의도가 숨어 있는데요. 삶을 포기하려는 로이는 알렉산드리아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치명적 용량의 모르핀을 구하려 한 것이었죠. 이야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무법자들은 하나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로이가 파멸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 애쓰죠. 더 폴은 1981년 히말라야 기숙학교에서 타셈 감독이 본 불가리아 영화 오호호에서 시작한 작품입니다. 자살을 결심한 스턴트맨이 약을 얻기 위해 꼬마 환자를 이야기로 꿰어낸다는 설정이 타셈 감독의 머릿속에 박힌 것이었죠.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으로 향한 그는 아버지 몰래 LA 아트센터 디자인 대학에 입학했고 요호호를 리메이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광고계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2000년 제니퍼 로페즈 주연의 판타지 스릴러 더 셀을 연출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는데요. 그렇게 그는 차기작으로 요호의 판권을 손에 넣고 리메이크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타셈 감독은 더 폴의 판타지 세계를 CGI 없이 창조하고 싶었고 그는 4년의 촬영 기간 24개국을 누비며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푸른 도시 조드푸르, 기하학적 무늬의 찬드 바오리 저수지, 신비로운 잔타르 만타르 천문대까지 각각의 장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죠. 이 놀라운 장소들은 단순한 배경으로 머무르지 않는데요. 알렉산드리아의 상상력을 통해 재해석되며 더욱 환상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죠. 현실의 인물들이 이야기 속 영웅들로 변모하듯 현실의 공간들도 동화적 상상력으로 채색된 것인데요. 의상 디자이너 에이코 이시오카의 화려한 의상들은 이러한 변모를 완성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모든 시각적 요소가 단순한 전시가 아닌 이야기의 정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절망적인 현실과 대비되는 화려한 환상의 세계, 병실의 단조로움과 대비되는 광활한 자연의 풍경들은 영화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죠. 참고로 부족한 제작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약속했던 타셈 감독의 연인이 이별을 고했는데요. 결혼 자금이 될 뻔한 돈은 고스란히 영화 제작비로 사용됐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화로 돌아가 더 폴은 단순히 시각적 향연에 그치지 않죠. 이야기의 본질적인 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 것인데요. 로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자살을 위한 수단이었지만 점차 알렉산드리아와의 진정한 교감을 이루는 매개체가 됩니다. 순수한 소녀의 상상력과 참여는 이야기를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로이의 영혼도 치유하기 시작하죠. 게다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알렉산드리아는 단순한 청자에서 적극적인 공동 창작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소녀는 자신의 경험과 주변 인물들을 이야기에 투영하며 때로는 로이의 어두운 전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죠. 이는 이야기가 지닌 치유와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 영화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데요. 병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알렉산드리아의 상상 속에서 무한히 확장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실제 인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순환적 구조는 이야기가 지닌 변화의 힘, 즉 현실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힘을 보여주죠. 더 폴은 무성영화 시대를 배경으로 삼면서 그 시대를 빛냈던 위대한 스턴트맨들에 대한 오마주를 담고 있습니다. 버스터 키튼과 같은 초기 영화의 영웅들은 CG나 안전장치 없이 목숨을 걸고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로이의 캐릭터는 이러한 영웅들을 대변합니다. 더불어 영화는 흑백의 무성영화 시대를 가장 화려한 색채로 재해석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성영화의 흑백 이미지 너머에 존재했을 풍부한 상상력과 예술성에 대한 경의를 표현합니다. 오프닝의 흑백 장면이
점차 색채로 가득한 환상의 세계로 펼쳐지는 것처럼 영화는 과거의 영화 예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는데요. 엔딩 시퀀스 역시 이러한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이 흐르는 가운데 펼쳐지는 다양한 흑백 영화의 추락 장면은 무성 영화 시대의 비극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포착하죠. 이는 단순한 향수를 넘어선 창조적 계승이자 영화 예술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